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쌀과 연륜이 묻어나는 의류수선소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옷 수선하고 있는 윤경순입니다. 시작한 게 한 32년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재봉틀을 일을 하는 거니까 다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싱은 다리 쓸 때마다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다리의 불편감을 느껴 제보를 주셨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치마를 못 입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발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쪽에 뒤에도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혈관이 돌출된 거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점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고 지금은 진짜 거의 흉물스럽게 돼 있죠. 자그마한 수선소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수십 년. 하루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인 다리엔 성실의 흔적이 남모를 흉터로 남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그냥 뭐 치마 입고 뭐 모양 낼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지내도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됐어요? 다리를 그렇게 짚고 다녀야지? 아니, 쥐가 나서 그러지. 팔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팔. 팔을 들어야 돼, 쥐가 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 자꾸 깨는 일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리에 한번 쥐가 나면 며칠 동안 아주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그게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경수님을 괴롭히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쥐가 나기 전에 보면 이렇게 피부가 막 가렵더라고요. 정말 진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게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긁다가 저는 이게 피부가 질환이 생겨서 그런 줄 알고 또 그런 내 쓰는 피부 질환 약을 또 써보기도 하고. 구불구불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 미용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점점 심해지는 다리 경련과 간지럼증이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술밖에 답이 없는지. 예. 근데 이제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했다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적극 따라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자기야. 다리야. 보시면서 너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졸라 이렇게? 되게 짧은 순간 엄청난 고통을 그냥 돌덩이처럼 돼서 이거 막 차라리 그냥 다리 잘라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막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그냥 똘똘 구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극심한 다리 경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두 번째 제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는 권정호입니다. 네, 아내 조윤정입니다. 종아리에 돌출된 혈관을 처음 발견한 건 20여 년 전.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동전. 1년 좀 더 사이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지렁이 같은 게 여러 마리가 안에 막 이렇게 꼬여 있는. 또 알이 트고 있는 것 같아. 육안으로도 변화가 보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밤마다 다리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부터 쥐가 난다고 해가지고 깨면은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거실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좀 다리가 좀 종아리 괜찮다 싶으면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깊은 잠이 못 자는 거죠. 계속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지났을 때 그 느낌이 있으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잤잖아요. 겁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때는 지가 하루에 2번, 3번씩 2번, 3번 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정원님 역시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하지 정면류 부분이 상당히 간지러워요. 이렇게요. 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게 되는 거죠. 긁었는데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으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원하지가 않대. 긁어도 간지러운데. 그래서 계속 긁은데 또 긁고 하니까 상처가 계속 좀 생겼죠. 발이 부은 것 같아, 발등이. 그래? 봐봐. 그지? 오, 부었다. 다리가 붓습니다. 특히 발등 부분이 이 부분이 엄청 많이 붓습니다. 이게.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양말이 늘어날 정도. 신발도 이렇게 뒤축을 꺾어 신으신다네요. 아이고.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정원님 불편하신 다리가 오른쪽 맞으시죠? 네. 지금 여기에 뒤에 종아리 보니까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돌출되어 가지고 촉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지 정맥류입니다. 예. 그리고 살짝 붓기도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경수님도 안녕하세요. 병원을 네.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혈관이 돌출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면 피부의 색깔도 이렇게 갈색깔로 변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데 보면은 피부 색깔도 발 쪽도 지금 다 거뭇거뭇하게 변했네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하지에 그 정맥의 높은 압력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정맥 벽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고 육안적으로 보았을 때 울퉁불퉁 혈관이 돌출된 상태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서 있는 자세에서 피하 정맥의 직경이 3mm 이상으로 확장된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정의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가 이제 깊이 위치한 여기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계속 색깔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맥이 지금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피부에 가깝게 위치한 표제 정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다리에는 근육 속에 깊이 위치한 심부정맥과 표부에 가까운 표제정맥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제정맥에는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안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죠. 여기 판막입니다. 이것도 판막, 이것도 판막. 잘 보시면은 살짝 살랑살랑 이렇게 벽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게 판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침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때 움직였던 게 여기 판막입니다. 지금 제가 초음파 단자를 갖다 댄 부분이 지금 퍼렇게 보이는 그 하지정맥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포도송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는 원래 없어야 될 것들인데 이게 하지정맥류가 지금 피부 가깝게 위치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맥벽도 늘어나고 정맥 그런 부가 가지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컴프레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 보이는 이 웨이브, 여기 이제 저희가 원위부에서 수축을 했을 때 몸쪽으로 정맥이 올라가는 그런 파형이 되겠고요. 그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웨이브가 그 올라가다 말고 정맥이 아래로 줄줄 새는 역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이가 거의 6초 가까이 나오는데 0.5초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건 정맥이 역류 소견이 있고 고장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권정호님,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 대복제 정맥도 중간 부분의 일부 판막 고장에 의한 역류 소견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복제 정맥도
종아리에 존재하는 정맥인데 그 정맥이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지저분한 피가 아래쪽에 고이게 되면은 영양소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쥐도 나고 다리에 띵띵 붓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온갖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데? 윤경수님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아봅니다. 다리를 눌러서 혈액을 위로 올린 후 혈류를 관찰하는데요. 아유 주저새 보이네. 다시 한번 컴프레셔. 먼 쪽에서 우리가 압력을 줘가지고 콱 수축을 하면은 피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는 파형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말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0.5초 이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초 가까이 나와서 이거는 판막 부전에 의해서 올라가다 말고 줄줄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맥의 직경도 측정해 보는데요. 거의 직경 길이가 1cm가 넘어가요. 중간에 풍선처럼 늘어나 있죠, 혈관이. 다 하지정맥류 있는 소견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심하시네요. 여기 무릎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피부 착색도 와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진행된 소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피부 궤양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 들은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몸이 다리 쪽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를 제가 그냥 모르고 살았네, 여태까지. 자, 이번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남대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멋스러운 물건이 가득한 자파 상점의 사장님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27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4세 김미희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베테랑 사장님. 청이라 너무 편해요. 50만 있어요. 네. 미희님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십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하지정맥 진단받고 2다리 다 수술하라고 했는데 한 다리만 했는데 지금까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구불구불한 미용적인 거는 없어졌는데 하기 전이나 수술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무거운 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무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요 한 다리만 따로 뭐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이 다리 무게가 이 다리에 한 5배, 10배 정도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래주머니 찼다는 느낌. 한 5kg? 5kg짜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음에도 불편감이 남아있어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수술했는데 왜 완화가 되지 않냐? 좋은 운동법이 있나? 이런 거 여쭤보고 싶죠.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힘 살짝 빼시고요. 이쪽 보니까 실핏줄처럼 빨간 핏줄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관찰이 되고 시퍼럼 정맥 확장증, 그러니까 망상정맥도 보이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혈관이 돌출되어서 촉지 가능하고 울퉁불퉁 뱀꽈리 튼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정맥 직경이 3mm 이상 확장된 경우를 뜻하게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만 봤을 때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랑
정맥 확장증이 관찰되긴 하나 하지정맥류는 보이지 않고요. 우선 이거 증상이 다리가 무거운 증상 같은 경우는 만성 정맥 질환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실 텐데요.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성 정맥 질환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이란 정맥에 생긴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지 정맥류는 만성 정맥 질환의 한 단계에 속하죠. 혈관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도 증상이 있다면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만성 정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리가 이제 쑤시고 꽉 찬 듯한 팽만감,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 다리가 붓는 증상, 장렬감, 시린 느낌,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때로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낮에 활동할 때는 조금 덜하다가 활동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쉬실 때 혹은 새벽에 좀 더 증상이 악화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유관적으로 돌출될 경우가 굉장히 자명한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아주 멀쩡하더라도 만성정맥 질환의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실제 검사해 보았을 때 정맥에 역류 소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정맥인데 굉장히 좁게 내경도 작아져 있고 주변에 하얗게 돼 있는 게 이거는 이미 잘 소작이 된 정맥입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소견이 있긴 하네요. 열 치료를 무릎 위쪽으로만 받으시고 무릎 아래쪽은 냅둔 것 같아요. 컴프레션. 그래서 이 소리 들리시죠? 지금 이게 무릎 아래쪽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러니까 대복제 정맥이 내려오면서 무릎 아래쪽에 있는 직경이 작아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 치료를 안 받으신 부분 같거든요. 그쪽에서는 역류가 지금 저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수술을 받은 허벅지 쪽 정맥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릎 아래쪽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술 받으신 부분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단지 시술을 특성상 이제 아래까지 조그만한 부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위부 쪽에 대복제 정맥은 시술을 안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정맥의 역류가 관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복제 정맥이 종아리 끝쪽에선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정맥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 사람. 현재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까요? 네, 우선 지금 세 분 모두 만성 정맥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병기를 나누잖아요.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성 정맥 질환도 1기부터 6기까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맥 포럼의 CEAP 분류에 따르면 질환의 진행 단계를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만성 정맥 실핏줄들이 보인다 하면 그걸 우리가 1단계라고 하고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질환은 아닙니다. 이상 소견, 정상은 아니고 이상이긴 하지만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할 때 흔히 떠올리는 혈관 돌출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부종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3기 소견이 되겠고 우리 권정훈 님이 이제 부종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3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정호님은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던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도 빠져나갑니다. 적혈구가 빠져나가면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해서 이게 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피부 색깔도 변해서 피부 착색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4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피부가 변색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심해지면 피하 조직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금
윤경수님 같은 경우는 4단계에 계세요. 4단계에 계세요. 피부 색깔도 착색이 되셨고 그다음에 저기 복숭아뼈 안쪽으로도 아까 다 착색이 된 상태셨기 때문에 피부 변화도 동반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이 올 수 있어요. 네. 병이 더 진행되면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궤양이 생기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단계 넘어서 이렇게 갈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그 고인 그 나쁜 혈액이 어쨌든 이게 심장으로 가서 다시 정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저렇게 안 되고 고여 있으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게 만성 정맥 질환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 인자로는 고령이라든지 여성, 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만인 분들에서 조금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중 경수님은 정맥 질환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뜨거운 물에 족욕을 했을 때는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물 족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족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잘못 알고 있어요. 만성 정맥 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사우나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찬물에 샤워를 하거나 찬물 족욕을 하면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정맥은 지저분한 피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해지려면은 결국에 심장과 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맥혈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역류하는 혈액을 막아주는 판막의 역할인데요. 판막이 고장나면 안타깝게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전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죠. 하지 근육,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위로 힘차게 뿜어줄 수 있답니다.